사람들은 피부에 바늘처럼 느껴지는 공기가 가득하고 기온이 섭씨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얼음과 영원한 빙에 둘러싸인 북유럽의 강인한 부족들에게 이 얼어붙은 땅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든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의 지혜와 독특한 관습이 그들이 이런 극한의 조건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얼음 황야를 고향으로 부르는 11개의 특별한 부족들의 놀라운 삶을 여행합니다. 그들의 매혹적인 생존 비밀을 탐구해 봅시다. 알래스카의 혹독하고 얼어붙은 땅에서 기온이 섭씨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수세기 동안 생존하고 번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틀링키족입니다. 그들은 조수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이름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해안 환경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틀링키족은 잔인한 추위를 견디도록 훈련받으며 사회적 지위의 상징인 하부 입술 장식을 착용하는 등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전통을 보존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들은 자신의 땅과 유산,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굳건합니다. 하지만 틀링키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틀링키족과 러시아 상인들 간의 긴장은 상업적 분쟁에서 무장 충돌로 빠르게 격화되었습니다. 2002년 틀링킷 전사들은 용감하게 올드 시트카의 러시아 요새를 공격하여 그들의 땅을 되찾는 놀라운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4년 그들은 시트카 전투에서 패배하여 후퇴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뉴 아르항엘 정착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함께 이 외딴 땅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겹치면서 결국 러시아는 20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게 됩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살고 있는 틀링키족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그들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전통을 유지하며 비범한 회복력의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적응력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알래스카의 얼음 해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여 북유럽의 눈 덮인 평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술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고대의 신비로운 관계를 탐구해 봅시다. 북유럽의 광활한 눈밭에서 겨울이 끝없이 펼쳐지고 추위가 매서운 곳에 수천 년 동안 이 땅과 연결되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미족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율 집단 중 하나인 그들은 술록과 신성한 유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술록은 그들에게 수많은 세대에 걸쳐 생계, 쉼터, 동반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미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콜라반도에 흩어져 살며 그들의 유목 생활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의 심장입니다. 술록은 고기와 우유를 제공하고 그들의 털은 혹독한 추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힘은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러 물건과 사람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미족에게 술록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인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고 땅에 두꺼운 얼음층이 생겨 술록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연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사미족은 그들의 무리를 위해 보충 식량을 찾아야 했고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도전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동화 정책은 사미의 언어, 문화, 토지 권리를 침식해왔습니다. 한때 그들의 조상에게 속했던 땅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사미 학교는 언어, 전통 공예, 음악을 복원하여 젊은 세대의 민족적 자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굴, 풍력 에너지 개발, 토지 분쟁은 여전히 술록 방목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미족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미 의회와 함께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조상 땅을 보호하고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신성한 땅이 서서히 변화함에 따라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투쟁은 잊혀진 다른 북극 민족들의 운명을 반영하고 있나요? 이러한 신비를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먼 북극 지역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추위가 어떤 옷의 층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야가족은 인류의 비범한 생존 능력을 강력히 증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가노프 땅에 살았으며 그곳에는 식물이 거의 없고 오직 얼음, 눈, 그리고 맨바위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세기 초에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유럽 탐험가들, 특히 15세기 동안의 거르크 포스터는 야가족이 상상할 수 없는 추위를 견디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옷을 입고 간단한 쉼터에서 살며 심지어 이불 없이 차가운 돌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인류학자들은 그들의 생존 비결이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독특한 체형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깊숙이 있는 혈관들은 열 손실을 줄이며 높은 대사율은 작은 불 옆에서 쉬고 있을 때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가설은 그들이 이주했거나 자원으로 인해 충돌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기후변화, 식량 자원의 고갈 또는 질병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그들의 사라짐은 북극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야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의 독창성과 적응력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극지 탐험에서부터 미래의 우주 임무까지 말이죠. 동시에 그들의 운명은 가장 지속적인 문화조차도 외부 세계의 압력에 의해 침식될 수 있다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원주율 지식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비록 야가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또 다른 북극 민족인 네네츠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지만 여전히 고대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화와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더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시베리아의 거친 북부 지역에서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씨에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수천 년 동안 생존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네츠족입니다. 툰드라의 수호자들로 알려진 그들은 술록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물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술록을 기르고 술록 가죽으로 만든 이동식 텐트인 춤을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따뜻함을 제공하고 강력한 눈보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구조 덕분에 네네츠족은 매년 최대 1000km를 여행하며 계절의 리듬을 따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강한 폭풍에 맞서 싸우며 수천 마리의 술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변화입니다. 산업활동, 특히 가스채굴은 그들의 전통적인 이동 경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녹아 그들이 의존하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네네츠족은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들과 자연 사이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네네츠족은 문화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교육 시스템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전통 지식의 전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네네츠족은 현대 사회에 통합되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여깁니다. 고대 관습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순록과 시베리아 툰드라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은 그들의 비범한 힘, 적응력,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회복력의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네네츠족이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혹독한 조건에서 놀랍게도 번영하는 다른 북극 공동체에 주목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에스키모족의 유연하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그린란드,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의 얼음과 얼어붙은 지역에서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픽과 이누잇, 일반적으로 에스키모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냉혹한 북극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단결, 자원 공유, 그리고 조화 유지를 중요시합니다. 긴 혹독한 겨울 동안 음식이 부족해지면 가족들은 긴밀하게 뭉쳐 함께 사냥하고 나누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위계 구조가 아닌 합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짓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결정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여 공정함과 응집력을 보장합니다. 사냥꾼들이 돌아오면 사냥의 결과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고르게 나누어지며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에스키모족의 독특한 점은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고 사회적 계급이 없으며 오직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 책임만이 존재합니다. 의견 차이는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언어에는 저속한 용어가 부족하여 평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 결과 범죄율은 극히 낮아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의 식단은 그들이 환경에 적응한 모습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들은 생선, 물가의 고기, 그리고 고래 고기와 같은 원시적인 식량에 의존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추운 기후에서 견디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가족은 중심이 되며 강한 유대와 상호 존중이 존재하지만 일부 경우 결혼과 관습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폭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며 처벌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에스키모의 삶의 방식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협력, 자원 공유, 평화로운 갈등 해결, 지속 가능성 유지의 방식은 어떤 문화에서도 조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북극 툰드레에서 생존해야 한다면 그들의 기술 중 어떤 것을 가장 배우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수세기 동안 이누잇 쪽은 북극에서 생활을 정복하며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번영해 왔습니다. 그들은 기발한 창의성과 강한 공동체 유대 덕분에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눈맹을 방지하기 위해 뼈로 만든 눈 가리개와 두꺼운 눈을 걷기 위한 특별히 설계된 눈신발은 그들이 직면한 극한의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눈집인 이글루는 천을 유지하고 긴 폭풍이나 어려운 사냥 여행 중 안전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사냥은 이누잇 쪽의 생존의 기초로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동물의 모든 부분이 사용되며 이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하고 모든 사람이 사냥의 풍요로움을 나누는데 기여합니다. 이누이 쪽의 창의성은 항상 생존의 필요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눈 쉼터와 뼈 도구와 같은 혁신은 오늘날 현대 기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전통, 예를 들어 목소리 노래, 이눅티투 언어, 그리고 썰매개의 사용은 세계화와 현대화, 기후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누이 쪽의 이야기는 회복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에 대한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눈집에서부터 그들의 땅과의 깊은 영적 연결까지 각 북극 집단은 고유한 생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타바스칸족은 북극 깊은 숲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통은 신비롭고 지속적입니다. 북극의 광활한 숲속에서 서리가 땅을 덮고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곳에 수천 년 동안 생존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타바스칸족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수호자이며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사이에 신성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유목 생활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신성한 균형의 일부라는 깊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고대 의식과 외부인과의 신중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타바스칸족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동물의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까마귀나 적응력을 상징하는 초원 늑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특별한 의식이 포함되며 상징적인 불이 고인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사용되어 살아있는 자와 영적 영역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복과 예술에서도 나타나며 공동체를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타바스칸족의 외부인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는 깊은 상처가 있으며 유럽인과의 접촉은 그들의 공동체를 휩쓴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이주하며 서로 다른 캠프 사이를 이동하여 땅과의 강한 연결을 유지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산업화, 외부 문화의 영향은 그들의 땅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조상들의 유산과 현대 세계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은 언어, 의식, 고대 전설을 보존하며 과거의 숨결이 미래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타바스칸 쪽의 삶의 방식은 생존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들의 전통이 점차 사라진다면 세상은 수세대에 걸쳐 쌓인 지혜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고대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해 주셔서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타바스칸 족은 자연과의 신성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주와의 조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돌간족입니다. 북극의 태양과 그들의 신비로운 의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아봅시다.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북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레에서 뼈가 시리도록 추운 바람을 견뎌온 작지만 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간족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구가 8만 명도 안 되는 그들은 자연과 깊은 연결을 유지하며 술록은 그들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사냥, 술록 방목, 그리고 신성한 의식에 의존하여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돌간족에게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신성한 물은 땅과 하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밝혀지며, 신년 축제는 긴 북극밤이 끝나고 빛의 귀환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희망과 재탄생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조차도 그들은 조상들과의 신성한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이전 세대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이 됩니다. 돌간족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태양, 바람, 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에게 술록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황량한 땅을 안내하는 동반자입니다. 공동체의 유대가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옵니다. 세계화와 산업화는 그들의 땅과 전통 문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굴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은 방목지를 점차 침범하고 그들이 의존하는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돌간족은 현대의 기회를 추구할지,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을 지킬지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 의식, 고대 지식을 전수하며 전통의 불꽃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계속 밝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돌간족이 자연과의 연결을 존중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시베리아의 또 다른 민족이 비범한 생존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타이가 숲의 대가인 에벤키족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숲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생존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탐험의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타이가 숲에서 눈이 몇 미터 깊이 쌓이고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수세기 동안 생존하고 번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벤키족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술록 방목자가 아니라 깊은 숲속에 숨겨진 길을 잘 아는 숙련된 항해자입니다. 그들에게 술록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에벤키족은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술록의 뿔, 뼈, 힘줄로 도구를 만들어 동물의 모든 부분을 깊은 존경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반유목 생활은 술록의 이동 경로를 따르며 심지어 시베리아의 가장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새로운 초지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지형지물, 동물의 행동, 눈의 구조를 이용하여 길을 찾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그들은 빠르게 나뭇가지로 임시 피난처를 만들어 뼈가 시리도록 추운 바람을 막습니다. 그들의 술록 가죽으로 만드는 옷은 가볍지만 열을 유지하여 가장 혹독한 날씨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에벤키족에게 타이가 숲은 정복할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이 생존 철학은 단순히 혹독한 땅에서 존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섭씨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북극 지역에서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하족, 즉 야쿠트족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적응력을 통해 잔인한 추위를 이점으로 바꾸어 독특한 가축과 말을 통해 이 차가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쿠트 소는 유럽 소보다 훨씬 작으며 이는 그들이 열을 유지하고 부족한 식량 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진화입니다. 그들은 두꺼운 눈 아래에서 풀을 찾아내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파내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야쿠트 말은 두꺼운 특수털을 가지고 있으며 눈을 긁어 이끼와 풀을 찾아내어 시베리아 툰들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식량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과 중요한 조력자로 사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 생활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우유를 부었을 때 공중에서 즉시 얼어버리는 광경입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우유를 감자칩처럼 작은 조각으로 잘라 필요할 때 해동하여 먹습니다. 이 음식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혹독한 겨울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가축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두꺼운 나무와 지프로 만든 특별히 단열된 헛간을 사용하고 약한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엄격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 수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은 사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창의성과 인내의 증거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농업을 위협하는 가운데 사족의 지속 가능한 방법은 우리에게 극한 조건에서 농업을 재정의하는 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비범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사족이 가축 사육을 발전시키는 동안 또 다른 민족인 유카기르족은 고대 사냥 전통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통이 사라지면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잃어버려질까요?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시베리아의 북동부 지역, 끝없이 얼어붙은 툰드라가 펼쳐진 곳에서 그들은 고대 사냥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카기르족입니다.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그들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로 자연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땅에서 그들은 고대 사냥 기술에 의존하여 자연 재료로 만든 활과 화살, 창, 수제 덫을 사용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작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현대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온 조상 지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그들이 의존하는 생태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들이 사냥하는 동물들도 서식지가 변하고 있어 유카기르족은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적응해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도전 속에서도 유카기르족의 노인들은 그들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야기, 신성한 의식,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철학을 전수하여 미래 세대가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인간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카기르족의 삶의 방식은 단순한 생존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들의 전통이 점차 사라진다면 세상은 수세기 동안 쌓인 지혜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고대 전통과 전 세계의 생존 기술을 탐험하고 싶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 다음 매력적인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